자,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일요일 날인데 고생들 많으시네요. 예. 머리 좋은 사람하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붙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붙겠죠. 예. 근데 머리도 좋고 열심히도 하면 누가 붙겠어요? 머리 좋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붙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쭉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중개사 그 공부를 처음 지금 시작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잘 하셨던 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뭐, 반에서 뭐, 1등 내지는 10등 안에 다 드셨던 분, 반에서, 전교 말고요, 반에서. 예. 다들 그 정도는 해보셨잖아요. 아닌가요? 예.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는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물론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빨리 붙고 이해를 또 좀 잘하고 하는 건 있기는 한데, 그게 크게 좀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진도를 앞에 기출 지문을 앞에 배치했고, 뒤에 이제 이렇게 부록 형태로 중요 조문 160개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배치를 했는데, 조문을 좀 한번 보고 기출 지문을 보는 걸로 할게요. 네, 순서는 그냥 제 맘대로 정했습니다. 정해도 됩니까? 예,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론을 좀 먼저 보고 기출이 어떻게 나오는 걸 보는 게 순서일 것 같아서, 부록을 좀 먼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조문인데 법조문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법조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뒤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법조문 1번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랬는데, 자, 제가 조문 하나하나에 키워드를 잡아드릴 거거든요. 그 키워드는 뭐냐면 중요하다, 뭐 이런 측면도 있는데, 함정이 걸리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1번 조문에서 키워드는, 핵심어는 뭐겠어요? 보실 때, 그러니까 재정 목적이잖아요. 1번 지문에서, 조문에서 핵심어. 중개업은 안 중요하죠. 이건 당연한 얘기니까. 이 자리, 공인중개사라는 자리가 핵심어가 되고 키워드가 되죠. 자, 여기에서 공인중개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공인중개사는 자격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쵸? 근데 자격만 있는 사람이 이걸 안 한다고요. 그죠? 근데 왜 여기다 공인중개사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의미하는 공인중개사는 개공과 소공을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그런데 개공과 소공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 법률 용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법률 용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중개보조원까지 합쳐서 부르는 말은 있어요. 중개보조원까지, 개공, 소공, 중개보조원까지를 합쳐서 부르는 말은 뭐예요? 개업공인중개사 등. 근데 이거는 그냥 뭐라고 했죠? 공인중개사.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개공과 소공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알았냐? 여기 개공의 공인중개사와 소공의 공인중개사가 공통점이잖아요. 그래서 요 둘의 업무. 그럼 우리가 따져고 보면 개공과 소공만, 개공하고 소공만 무슨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개 업무. 아시다시피 중개보조원은 무슨 업무를 하면 안 돼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해도 안 되는 거죠. 아시죠? 그럼 중개보조는 뭐만 해야 돼요? 단순한 업무만 보조해야죠. 그래서 재정 목적에서 만약에 함정이 걸린다면 요 자리 함정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면 이 자리를 함정을 건다면 뭐라고 걸겠어요? 공인중개사 자리를. 개공으로 바꾸겠죠. 개공으로. 그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소공도 하니까. 그쵸? 또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개업공인중개사 등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것도 틀리는 말이에요. 왜 틀리는 말이에요? 중개보조원은 이런 업무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인중개사가 키워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봤을 때 함정이 걸릴 만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자, 2번 조문이요. 중개. 우리 중개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용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그 법조문이지만 용어 중에서 중개는 일단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핵심은 뭐예요? 키워드? 행위를 알선한다. 이 자리에다 우리 채색 하나만 좀 잡아주시고요. 행위를 알선한다. 예. 형광펜 없으시면 그냥 뭐 색깔 있는 펜으로 밑줄 같은 거라도 좀 잡아주시고, 자, 중개에서 키워드는 행위를 알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행위를 문장 안에서 찾아볼게요. 행위란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시키는 행위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준 게 매매, 교환, 임대차 권리의 득실 변경, 이게 예를 들어준 거죠. 그런데 이 행위는 누가 하는 거냐를 찾아볼게요. 이 행위의 주체, 거래 당사자. 그 말이 여기 있어요. 거래 당사자 간. 개공이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거래 당사자가 행위를 하고, 이들은 어떤 물건을 가지고 행위를 하는 거예요? 법정 중개 대상물. 그러니까 법정 중개 대상물을 가지고 행위를 하는 거죠. 결국에 중개하는 자는 이제 우리 개공이 될 텐데 뭐만 하는 거냐면 알선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중개는 곧 뭐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알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법원은, 이거는 이제 우리 법률상의 정의고, 대법원은 이 알선 행위를 잘 아시다시피 무슨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사실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죠. 이거는 우리 대법원의 정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대법원은요, 중개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이 행위는 매매, 교환, 임대차잖아요. 그럼 이 행위는 법률행위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법률행위의 성립에 조력하는 무슨 행위다? 사실행위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3번 용어 중개업. 중개와 중개업은 한 글자 차이죠. 그죠? 예. 근데 한 글자가 뭔 차이가 있어요? 업이 붙냐 안 붙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죠? 자, 그럼 업이 붙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어떻게 달라지는 보죠. 첫째, 다른 사람의 뭐가 꼭 있어야 됩니까? 의뢰에다가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보수 안 받으면 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2번의 중개를 뭘로 하는 것, 업으로 하는 것, 예, 이게 이제 중개업이 되는 거죠. 해서 이거를 중개업의 3요소라고 불러요. 일단 뭐가 있어야 되고요? 의뢰, 보수, 업. 예, 요거는 하나를 빼고 주는 경우 되게 많죠. 하나를 여러분 같으면 의뢰, 보수, 업 중에 뭘 빼겠어요? 이런 거 빼겠죠. 이런 거 보수 안 받았다 이러면 이제 업이 될 수가 없고, 아니면 의뢰 없다 이래도 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세부적인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의뢰가 출제가 아주 잘 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다른 사람이 반드시 쌍방일 필요는 없는 거죠. 쌍방 의뢰가 있어도 좋지만 무슨 의뢰도 괜찮아요. 일방 의뢰, 그러니까 일방 의뢰 혹은 쌍방 의뢰, 뭐든지 관계없다. 그래서 일방에다 우리 별 하나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 보수가 있는데 이 보수는 영리성을 얘기하는 거죠. 영리성. 이제 최근에 좀 잘 나오는 것은 뭐가 있냐면 약속했다, 지난 34회 시험에 나왔던 거, 요구하였다,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건 보수를 받은 걸까요? 아니면 안 받은 걸까요? 이건 안 받은 거지. 받으려고 시도만 한 거지 받은 게 아니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수수해야, 그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업은 중요한 표현이죠. 그래서 업이 되려면 무슨 성과 무슨 성을 갖추고 있을 것,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을 것. 반대말 잘 물어보죠. 계속성과 반복성의 반대말, 일회성, 우연성. 그렇죠? 일회성과 우연성 이런 표현들 나오면 이건 업이 아니고요. 자, 이거는 그냥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용어의 정의에서 문제가 해마다 하나 나오잖아요. 근데 정답으로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 게 얘야. 왜냐면 이건 좀 함정 걸기가 좋잖아요. 설명하기도 좋고 우리 함정을 걸어서. 근데 예를 좀 들어볼게요. 단 1회 이런 말을 주고, 단 1회 이런 말을 주고 의뢰도 받았고요. 보수도 받았어요. 그럼 업이다, 업은 아니다? 아닌 거지. 왜 아닌 거예요? 일회성. 그러면 또 우연한 기회에 이런 말을 맨 앞에다 주고 이거 했다고 치면
이거 했다고 치면 이것 또한 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가 앞에 배치가 되면 결론만 보면 되는 거예요. 결론만 업이다, 업은 아니다. 업은 아니다. 네, 이렇게. 자, 4번 소속공인중개사 있는데 이 소속공인중개사는 일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됐다는 건 취업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인데 가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법률에 가로가 돼 있거든요. 네, 여기다가 전체 채색을 잡을게요. 법률의 법조문에 가로가 이렇게 쳐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말의 의미는 이 가로를 빼도 된다, 빼면 안 된다. 자, 다시 할게요. 법률에 가로가 쳐 있다고. 그 특이한 케이스죠. 왜냐하면 지금 법률에 가로가 되어 있는 건 아마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 거의 매우 드문 케이스인데 뭐라고 했느냐면 가로를 쳐놨단 말이에요. 가로. 그럼 가로를 왜 쳐놨을까요? 응? 중요하다고? 중요하면 따옴표를 했겠죠. 여기다가. 네, 가로를 왜 쳐놨냐면 이걸 빼도 말이 되니까.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 4번 그 소공을 만약에 용어에 정해서 출제하면 가로를 빼고 줘도 맞는 거예요. 나머지가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 그럼 가로를 넣어도 맞겠죠. 왜냐면 법조문에 가로가 돼 있으니까. 근데 가로를 넣을 때 조심해야 될 게 포함이냐 제외냐 요거 함정 건다고요. 그죠? 네, 다시 한번 가로를 빼고 출제해도 된다. 왜냐면 가로 처리돼 있으니까. 근데 가로를 만약에 포함해서 출제할 거면 포함이냐 제외냐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 근데 이거는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사원 또는 임원은 여러분 어디에만 존재하는 직책이죠? 법인에만, 개인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원 또는 임원은 어디에만 있다고요? 법인. 근데 이 법인에 존재하는 사원 또는 임원인데 얘가 자격이 있대요. 그죠? 그럼 얘를 소공으로 봐야 돼? 아니면 소공으로 보면 안 돼요? 소공으로 봐야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라고 하는 게 맞아요. 포함. 여기다 뭐라고 주면 안 돼. 제외. 이러면 안 되지. 33에 나왔던 거. 이거 포함, 제외.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공의 업무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소공의 업무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첫째는 무슨 업무 수행?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거, 여기다도 우리 채색하시고 번호 1번. 자, 우리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 보세요. 소공이 계약서 쓸 수 있나요? 그럼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개공의 중개 업무를 뭐 할 수도 있다. 보조. 여기다 2번. 예. 그러면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라는 건 또 뭐냐? 예컨대 개공이 뭐 계약서든 확인설명서든 작성하다가 매우 급한 일이 생겼어요. 밖에서. 뭐 현장에서. 그러면 나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써야 돼? 소공이. 예, 그러면 이것 좀 마저 완성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할 거는 소공도 무슨 서를 작성할 수 있다 아니면 작성할 수 없다. 있다. 작성할 의무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작성할 수는 있다. 확인설명서든 거래계약서든 뭐 작성할 수 있구나. 다만 조심할 건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거를 작성할 의무는 누구한테만 있는 거냐면 개공한테만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부연해서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할 때의 이 사원은 어떤 사원이죠? 무한책임사원. 네, 무한책임사원. 가끔이긴 한데 얘를 유한책임사원이라고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한책임사원. 네, 그러면 아닌 거죠. 유한책임사원은 아닙니다. 우리 메가랜드 1회 모의고사 이거 나올 겁니다. 네, 뭐 메가랜드 1회 모의고사에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무한책임사원. 그러면 유한책임사원은 아니에요. 유한책임사원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네. 그럼 여기 무한책임사원은 무엇과 동격이에요? 임원과. 그러니까 이제 회사로 말하면 상당히 높은 그런 사람들을 얘기한다. 자, 5번 조문 중개부지원. 중개부지원은 이 자리가 핵심어죠. 핵심어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요거 아닌자. 네, 아닌자. 네. 그럼 아닌자라는 주어가 있어야만 중개부지원이죠. 그럼 얘는 생략하면 어때요? 이거는 생략하면 틀린 지문이지. 이거는 가로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법조문에는 이거 생략이 하면 안 되는 놈으로 돼 있으니까 얘가 빠진 문장은 나머지가 모두 맞다 하더라도 틀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꼭 들어가야 돼.
공인중개사 아는 자로서, 그리고 개공에 소속되어서 얘가 하는 일은 매우 단순한데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공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무슨 업무만 보조해줘야 됩니까? 단순한 업무를 하는 것도 안 되고요. 단순한 업무를 하는 것도 안 돼. 명백하게 말하면 그럼 뭐만 하는 거예요? 그냥 보조만 하는 거예요. 업무는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그 중개부지원과 관련해서 꼭 물어봐야 될 만한 지문이 있다면 고지의무 생긴 거, 그렇죠? 네, 고지의무 신설된 거, 그 다음 고용상한제 신설된 거, 이런 것들 다 중요하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전세 사기 관련해서 수사를 해보니 67%가 퍼센테이지로 중개부지원이 사기를 가담한 거죠. 그러니까 중개부지원들이 사기를 많이 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현업에서 보면 중개부지원들이 이제 손님을 만나면 가령 여기다가 공장 지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예, 그러면 중개부지원들 뭐라 그래? 당연히 지을 수 있다고 하죠. 근데 확인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냥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알고도 그러는 거예요? 정확히.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땅이 있으면 당연히 공장 지을 수 있지. 거기가 용도 지역이 전용 주거 지역이에요. 근데 공장 지을 수 있어 없어? 절대 못 짓거든요. 만약에 거기다 공장 허가를 해주면 그 해당하는 지자체 장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이거 차고 가는 거지. 전용 주거 지역에다 무슨 공장 허가를 내주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르고 사고를 치는 거니까 이제 어떻게 제도를 바꿔버렸냐면 너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현장에 나가서 나는 뭐만 할 거예요. 단순한 업무만 보조할 사람이에요 라고 꼭 고지해 줘야 되고요. 이건 제가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고지의무 위반하면 제재는 얼마 과태료죠? 500 과태료. 예, 그 다음에 고용상한제는 개공과 소공의 수를 합한 거에 몇 배수? 5배수 초과 금지. 예, 그렇죠? 요거는 500, 요거는 5배수 초과 금지. 요거 위반하면 제재가 뭐죠? 1년 1천의 절대적 등록 취소, 개공한테 오는 거죠. 그런 거 다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6번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공과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핵심은 뭡니까? 공동으로 뭐?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용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시험 지문에 공동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면 아니겠죠. 분사무소는 어때요, 여러분? 분사무소도 설치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는 아니에요. 다만 주된 사무소는 어때요? 주된 사무소는 그건 설치해야 돼요. 주된 사무소가 없으면 개공일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공인중개사는 종별을 불문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맨 앞에 주어인 개공이 법인이에요. 맨 앞에 주어가 법인이에요. 개인하고 써도 됩니까? 반대로 해볼게요. 그러면 개인이에요. 법인하고 해도 됩니까? 예, 그런 종별의 제한은 없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개공 한 10명이 모여서 만들려고 해요. 그것도 됩니까? 상관없어요. 그냥 뭐만 같이 쓰면 돼요. 사무실만, 그게 공동사무소가 되는 거죠. 7번이요. 개공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에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라고 했어요. 이 대리는 중개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달리 말하면 이 대리는 법률행위란 말이에요. 직접적인 효과가 수반되는 법률행위 맞죠, 이거? 예, 이거는 어디에다가 등록을 하고 해야 되느냐? 지방법원에. 예, 요거 34회 때 나왔던 질문인데 핵심어는 요 자리죠. 어디에다가 등록을 하고요? 지방법원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교해 봐야 돼요. 중개업 등록은 어디 가서 해요? 등록관청이 그러니까 어디야?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근데 경매 입찰 대리업은 어디다가 해야 돼? 지방법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감독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8번인 소공 또는 중개부지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이게 법조문이요. 15조 2항이거든요. 15조 2항인데 핵심어가 뭐예요? 여기서는 업무상 행위 아니고요. 전체가 핵심어예요, 이거는. 이거 다 채색 잡을게요. 네, 이거 아주 중요한
아주 중요한 해마다 나오고 뭐 그런 법조문이죠.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얘를 세자로 바꿀 수 있죠. 줄일 수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뭐라고 줄여? 소공, 중개보존을 우리가 합쳐가지고요. 고용인, 뭐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출제합니다. 고용인의 무슨 행위를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이랬어요. 네, 그러면 얘는 추정이에요, 간주예요? 간주죠, 간주. 네, 그러면 이거는 볼 수 있다. 이것도 재작년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네, 볼 수 있다 이러면 OX, X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다툼이 있을 게, 그러니까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다툼이 있을 게 없어요. 왜 다툼이 있을 게 없어? 본다 이랬으니까. 근데 여기 문장에서 다툼이 있을 만한 건 얘만 다툼이 있어요. 뭐만? 이건 업무상 행위 아니야 라고 다툴 수는 있겠지. 그죠? 다시, 이건 업무상 행위가 아니야 라는 다툼은 있지만 고용인의 업무를 했는데 그건 내 행위는 아니야 이렇게 다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 다툴 수 없냐면 간주니까, 확정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뭐만 다툴 수 있다고요? 업무상. 자, 그럼 업무상은 이게 업무상 행위인지 업무상 행위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어때요? 주관식이라고 아니에요.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판단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요. 객관적보다 더 좋은 말은 뭘까요? 사회통념, 예,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죠. 근데 이제 요거 밑에 거는 맞는데, 요건 맞는데 위에 거 틀렸잖아요. 근데 요게 사실은 시험에는 더 잘 나와요.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업무상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객관적이나 사회통념으로 판단한다. 예. 그러면 사회통념으로 봤을 때 업무상 행위예요. 사회통념으로 봤을 때 업무상 행위면 개공은 무조건 책임진다. OX. O가 돼. 이거에 다툼은 없으니까. 다만 이제 요 부분에 대한 다툼은 생길 수 있다. 15조 해양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이 본다의 개념은 책임진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책임을 진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재에 제가 뭐 이렇게 필기해 드리는 게 쓸만한 공간이 있어요? 예, 있으시면 쏘시면 되고. 자, 9번에 개공은 등록증 원본 걸어야 되는 거 맞죠? 여기다 우리 번호 한번 매길게요. 그 다음 보수요일표 걸어야 되겠죠? 보수요일표. 그리고 개공과 소공에 뭐를 또 걸어야 돼요? 자격증 원본 걸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증 설정 증명서류도 걸어야 되는 거 맞고요. 예. 1, 2, 3, 4 여기가 3이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여기가 5고 그래요. 사업자 등록증까지 걸어야 합니다. 자, 원본을 걸어야 한다라고 법에 되어 있는 거 2개. 원본은 등록증, 자격증. 근데 나머지는 원본을 걸어라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럼 법에 규정이 없으면 원본을 걸어도 됩니까? 예. 그럼 4번을 걸어도 되고, 그건 상관없어. 근데 왜 요거 2개는 원본을 걸어라 이렇게 이제 법에 규정하고 있냐면 개정된 거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말이 없었어요. 원본 이런 말이. 그랬더니 개공들이 어떻게 하냐면 등록증 다 카피 떠가지고요. 등록증 카피 떠가지고 여기 다 걸어놓는 거야. 소위 말하면 무슨 사무소를 만들어 놓고 이중사무소. 그것 때문에 지금은 이제 등록증과 자격증은 무조건 뭘 걸어야 돼요? 원본. 자, 요거는 안 했을 때 제재가 좀 중요하거든요. 이거 개시하지 않았을 때 제재 한 번만 적어볼까요? 제재 얼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건 좀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기억을 좀 하나 더 추가로 하셔야 될 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 나올 만한 거, 개공의 자격증은 없을 수도 있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공의 자격증이 없을 수가 있는지. 있죠. 부칙 개공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공의 자격증은요, 없을 수 있나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소공이라는 건 자격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소공의 자격증을 거는 주체, 개공이죠. 그래서 여기 주어에다가 채색 하나만 잡을래요? 이게 핵심 뭐야? 개시물 개시 의무는
개공인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소속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주어로 주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중개사무소에 자신의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OX, X에 XX. 왜 X예요? 그건 소공이 거는 게 아니에요. 예, 소공이 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거는 거라고요? 개공이가. 네, 그래서 만에 하나 소공의 자격증이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을 소공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를 처벌해? 개공을. 왜냐면 개공의 의무니까 이런 거 이제 좀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자, 10번. 개공은 그 사무소 명칭에 이제 사무소 명칭을 우리가 이제 상호라고 합니다. 법률 용어로도 쓰이기도 하고 우리 그 법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상호. 몇 자의 문자나 몇 자의 문자를 써줘야 되냐면 8자. 8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 이렇게 써주거나 5자도 괜찮아. 5자 시작. 부동산 중개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런데 상호를 만들 때 무조건 8자나 5자로 만들어라 이 뜻이 아니고 앞에다가 뭐 붙여도 되나요? 가령 뭐 행운 공인중개사 사무소 해도 되죠. 네. 그러면 뒤에다가 붙이면 어때요? 상관없지 뭐 부동산 중개 잘하는 집 이렇게 그렇게 해도 됩니까? 예, 상관없죠. 뭐만 보겠다는 거예요. 관청에서는 5자나 8자만 보겠다는 거죠. 앞뒤에 붙이는 거는 상관없다. 근데 중간에 껴들어가는 건 안 돼요. 예? 중간에 껴들어가는 건 안 돼. 왜 안 되냐면 이거 자체가 명사예요. 이거 자체가 그냥 명사야. 이게 한 단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 쓰지 마세요. 아버지라는 명사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할자를 넣어버리면 이게 아버지가 아닌 거가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행운이라는 거를 만약에 넣어주면 어떻게 읽어요? 공인중개사 행운사무소 이러면 이상해지잖아. 룰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는 뭐 넣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되고요. 앞에나 뒤에 이렇게 넣는 거는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핵심어 하나 나왔는데 개공 아닌 자 요거 핵심어예요. 자, 개공 아닌 자라는 주어가 뜨면 얘는 뭘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뭘 하냐면 8자나 5자나 이런 거를 사용해도 안 되고 그럼 이거는 8자나 5자를 사용하는 거를 동일 명칭이라 그래요. 이걸 동일 명칭. 근데 나아가서 무슨 명칭도 쓰지 말래. 유사 명칭도 쓰지 말래요. 누가요? 개공이 개공 아닌 자가. 개공 아닌 자가. 예. 근데 이걸 만약에 쓰면 어쩔 거냐? 쓰면 어떻게 돼? 아닌 자라는 주어 나오면 무조건 1년 1천의 형벌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아닌 자가 동일 명칭이나 유사 명칭을 사용했다. 이러면 1년 1천의 형벌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11번 개공이 5개 강금을 여기 5개 강금을 중에서 간판에 하나한다 이랬죠. 요거 채색 하나만 잡을게. 요거 핵심어죠. 이게 우리가 수험생은 우리가 느끼는 핵심어랑 출제위원이 느끼는 핵심어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핵심인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 5개 강금을 해놓고 간판에 하남이라고 써놨어요. 이거를 설치하는 경우 일단 설치는 할 수 있잖아 우리가 간판을. 근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 법인에서는 대표, 분사무소에서는 책임자의 성명을 말한다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표기하라 이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표기하라는 거는 뭘 표기하라는 거예요? 성명을. 누구의 성명을? 개공에. 근데 그게 법인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법인에서의 개공은 누구죠? 그러니까 법인에서의 개공은 법인 자체인 거지. 근데 법인이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대신 대표, 분사무소 간판이면 책임자. 그래서 얘가 좀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에요.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책임자까지 밑줄 한 번만 해주시고요. 요거 포인트니까 좀 조심하셔야 돼. 분사무소 간판에는 대표자 이름을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분사무소 간판에는 누구의 이름을 표기해야 돼? 책임자. 자, 근데 아까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출제위원이 느끼는 핵심어하고 우리 수험생들이 느끼는 핵심어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성명을 표기해라 이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 수험생이 느끼는 거는 이게 중요하지. 성명을 표기해야 되니까. 근데 출제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모든 5개 광고물에 낼 만한 게 이런 거밖에 더 있어요? 그럼 모든 5개 광고물이라고 하면 간판만 있는 게 아니거든. 뭐 인포메이션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다. 5개 광고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모든 5개 광고물의 성명을 표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 그쵸? 예, 그래서 우리는 성명 표기는 only 어디에만요? 간판에만. only 간판에만. 재작년에는 조금 한심한 지문이 하나 나왔어요. 재작년에 문제가 되게 쉬웠잖아요. 33회 때가. 그러니까 33회 붙은 사람들은 다 날탱이로 붙은 거야. 작년에 붙은 사람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한 거고. 재작년에는 정말 문제가 쉬웠고요. 근데 재작년에 뭐가 나왔냐면 이 지문이 재작년에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 재작년에 나왔던 이제 지문이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간판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출제한 거야.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지. 간판을 설치할 의무는 없는 거죠. 그럼 간판을 설치하고 우리 이제 간판을 달아보신 분은 알아요. 건물에다가 이 내 건물이 아니에요. 내 건물도 아닌데 간판을 달으려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동의서가 들어가야 돼. 건물주가 동의 안 하면 간판을 못 건다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미 간판이 포화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건물주가 간판을 달지 말라고 하면 간판을 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판 설치의 의무는 없습니다. 이거는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12. 개공원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해서 핵심 뭐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이거밖에 더 있어요? 요거 10일. 네. 뭔가 여러분 자꾸 조심하려고 하는데 조심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네. 어디 가서만 안 틀리면 돼요. 시험장 가가지고만 실수 안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뭐 틀리면 어때요? 잠깐만 쪽팔리면 되지. 자, 그 다음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라. 뒷문장의 핵심어는 뭐예요? 이전 후 등록관청. 그러니까 이전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이전에서 나올 수 있는 거 기한과 어디다 하느냐. 기한과 어디다 하느냐.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동일 등록관청 안에서도 이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길 하나 차이로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전 후는 없는 거지. 예, 그럼 이전 후라는 거는 바뀌었을 때예요. 그러면 이 단어가 나오면 어떤 단어가 나오면 왜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전 후 이렇게 매칭만 시켜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이런 단어가 없으면 그냥 등록관청이야. 그냥 원래 등록관청. 예, 됐죠? 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얘는 새로운 등록관청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소를 이전하게 되면 등록관청이 바뀌기도 한다. OX. 바뀌기도 하죠. 멀리 가면. 물론 이제 항상 변경된다 이러면 X야. 왜냐면 동일 등록관청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이전은 요거가 핵심이고요. 13. 개공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위 말하면 이중계약서 이런 거 쓰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 13번에서의 핵심어는 뭐냐면요. 여기에서는 개공이 이거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거를 아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적어볼게요. 하면 어쩔 건데요, 그러면. 1년 1천 아닙니다. 왜냐면 이걸 1년 1천으로 해버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 개공이 계약서, 다운 계약서, 업 계약 쓰는 걸 다 징역 보내고 그러면 교도소 10개는 더 만들어야 된다고. 그죠? 이거 흔하게 있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상대적 등록 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 요게 좀 중요한 포인트. 별은 생략하도록 하죠. 왜냐면 다 중요한 거라서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조문들은 다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별표 없고 다 중요한 거. 자, 다시 한번. 개공이 계약서를 이중으로, 거짓으로 작성하면 어찌 된다고요? 상대적 취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전개해야 될 게 있어요. 상취는 등록을 취소하겠다 아니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럼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뭐를 때려도 되네? 업무 정지를 때려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앞문장에다 주고 이게 거짓 기재 이중 작성을 주고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잖아요. 아, 계약서 거주주로 쓰면 상취야 이라고 들어갔는데 느닷없이 뒤에 뭐라고 줬냐면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다 이러면 OX. 오해예요. 그렇게 최근에 잘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하는 업무 정지는 개월수가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신하는 업무 정지? 등록 취소 대신하는 업무 정지는 무조건 기준이 6개월이야. 예. 원래 업무 정지는 최대 몇 개월까지 할 수 있냐면 6개월. 근데 이게 1개월부터 6개월까지 구간이 많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6개월, 무조건 6개월짜리로 가는 거예요. 자, 14. 개공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14번 굉장히 잘 틀리는 지문인데 핵심어는 여기까지. 근데 이게 왜 잘 틀리냐면 별것도 아니고 단순해 보이는데 거의 모의고사 둘에 한 분 정도는 틀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기서 끊어 읽으면 틀려요. 여기서 끊어 읽으면 뭐처럼 보여요? 이중사무소. 이중사무소는 상취잖아. 근데 이거를 딱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중사무소 등록까지 했잖아. 그러면 이중사무소가 센 거예요? 이중 등록이 센 거야? 이중 등록이 제재가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경합이라고 하는데 약한 거하고 센 게 경합이 되면 뭘로 처벌을 해야 돼? 센 걸로. 이건 이중 등록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중 등록을 할 수 없다. 당연히 할 수 없지. 근데 이제 요거는 제재를 적어 볼게요. 이거는 상취라고 하면 안 되고 절취라고 해야 돼요. 왜 절취예요? 이중 등록은 절취예요. 이중 사무소는 상취지만. 자, 그러면 이중 사무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만 나오겠죠. 아니면 이렇게 주기도 해요. 둘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했다. 그 말이나 같죠. 또는 이렇게도 나옵니다.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했다. 임시중개시설물도 뭐예요? 이중사무소. 그건 다 이제 상취에 들어가고. 15. 개공등은 다른 개공의 소공이나 중개부주원 또는 개공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 얘를 줄여서 우리 이중 소속금지라고 하죠. 이중 소속금지라고 하는데 핵심어는 얘입니다. 요거. 뭐가 핵심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자. 예. 그러면 이중 소속은 우리 개공한테만 금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누구한테도 금지돼? 소공, 중개보조원까지 모두 금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중 소속이 개공일 때는 절취. 그죠? 그 다음에 소공일 때는 자격 정지라고 답변하셔야 돼. 그런데 이제 뭐 중에 이중 소속 걸리면? 소공이니까. 자격 정지 중에 이중 소속 걸리면 그때는 자격 취소. 중개부조는 아무것도 받을 게 없고, 왜냐면 뭐 등록 자격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얘도 이중 소속하면 안 되기는 해요. 얘도 형벌은 받으니까 1년 1천 형벌은 받으니까. 자, 16. 개공은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2대 단락을 한번 끊어보고요. 이 사무소가 두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둘 수 있는 거예요? 뒷거는 읽어보지 말고. 두어야 하는 거죠. 2대라는 말은 두어야 한다의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주사무소의 의미예요. 하나는 있어야지. 이게 없으면 개공일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꼭 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 때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개만 둬야 돼? 한 개만요. 한 개만. 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2개 두고 3개 두고 이러면 그게 소위 말하면 무슨 사무소가 되는 거죠? 이중 사무소를 우리가 해당이 되는 거죠. 얘를 출제위원들이 어떻게 내는지 좀 소개해 드릴게요. 법조문인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개를 초과할 수 없다. 자, 이게 이퀄 관계인가요? 아니면 다른 말인가요? 1개를 초과할 수 없다 이랬거든요. 네, 이 말과 한 개만 둘 수 있다 이 말이 같은 말이냐 이거죠.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순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한 개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건 한 개를 둬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한 개를 초과할 수 없다. 한 개만 둬라.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관할구역 안에 이 말인 사무소를 두게 되는 지역이 뭐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등록관청. 예, 그런 의미이기도 하는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내가 사무소를 어디다가 둘 건지가 나의 뭐를 결정하기도 하는 거예요. 등록관청을 결정하기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자, 17번. 예, 개공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이라고 했는데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중사무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한 가지만 좀 기억을 할게요. 천막은 예를 들어준 거거든요. 천막? 예. 그러면 우리가 천막 같은 거를 통해서 중개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밖에라고 했으니까 뭐 예를 들자면 파라솔 같은 것도 치면 안 되나요? 파라솔 쳐서 거기서 뭐 해? 떴다방은 뭐 하는 거죠? 또 떴다방이?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광경을 못 보는데 경기가 참 좋을 때는요. 파라솔들 많이 치잖아, 개공들이. 어디서 치죠, 파라솔을? 분양사무실, 주차장 앞에 이런데. 예, 그래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명함 작업을 하죠. 명함 뿌리고 뭐 또 물건 받고 뭐 이런 거. 예, 그런 것들을 하면 이게 전형적인 이중사무소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문 방송에서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떴다방이라고 부르죠. 예? 예, 근데 이거를 이름하여 우리는 뭐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 이중사무소. 이중사무소는 상취에다가 몇 년 몇 천이요? 1년 1천. 자, 18번. 전속중개계약이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 국토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 하며 라고 했는데 단락 한번 끊어볼게요. 핵심은 뭘까요? 예죠, 예. 요거 바꾸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서를 만약에 이 지문을 틀린 문장으로 바꾸려면 작년에도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뭐라고 바꾸겠어? 일반 중개계약으로 바꾸겠죠. 일반 중개계약으로 바꿔가지고 읽어볼게요. 일반 중개계약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면 틀려요. 왜냐하면 일반 중개계약서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사용의 의무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전속은 있기도 하고 뭐 또 있어요. 사용의 의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 이건 주어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서식은 우리 과목에서 등장하는 뭐든지 무슨 서로 끝나는 거 나오잖아요. 무슨 서는 100% 얘가 정한다. 누가 정한다고요?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식은 있다 없다? 없어. 그런 건 없어요. 모든 서식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또 개공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계약서를 어차피 이제 썼을 테니까 국토부령이 정하는 기간인 3년. 이 3년은 뭐를 보존하라는 거지? 전속중개계약서. 그렇죠? 이 3년은 전속중개계약서를 보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요거를 하나 좀 쓰실 수 있으면 하나 좀 써봐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게 뭐가 있냐면 거래계약서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거래계약서 여러분 한 가지만 예를 저한테 들어주시면 거래계약서 종류가 많잖아요. 하나만 예를 들어주시면 매매계약서 이런 거 있잖아요. 임대차 이런 거. 이런 계약서는 5년 보존이에요. 맞죠? 근데 이거 계속 헷갈린다고. 뭐가 헷갈리면 전속중개계약서가 거래계약서 아니야? 뭐 이렇게. 그건 전혀 다른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되고요. 전속중개계약서는 몇 년 보존하냐면 3년이고요.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합니다.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게요. 전속중개계약서는 무엇을 3년을 보존해야 되나요? 원본, 사본. 여기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당연히 전속중개계약서는 개공이 일방 당사자가 되잖아요. 당연히 원본 보존해야 돼. 근데 거래계약서는 뭐를 보존하라고 법에 딱 정해놨냐면 원본 괜찮고 사본 괜찮고 또 하나 전자문서도 괜찮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전속중개계약서는 개공이 일방 당사자이므로 무조건 원본을 3년 이상 보존해줘야 됩니다. 주어 아무튼 조심하셔야 돼. 그럼 참고로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사용의 의무도 없지만 보존의 의무도 당연히 없고요. 19. 개공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여기까지를 우리 무슨 의무라고 해야? 공개의무. 공개의무. 다만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도 의무인가요? 예. 이건 무슨 의무야? 자, 그렇지. 이게 공개 의무라고 한다면
이게 공개 의무라고 한다면 얘는 뭐예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공개 의무가 되는 거죠. 이 또한 의무입니다. 예, 그래서 공개와 비공개 의무를 위반했다. 제재, 상취, 상대적 등록 취소고요. 전속에서 유일하게 얘만 상취해요. 다시 한번 전속 중개 계약의 그 의무가 되게 많잖아요. 뭐 공개 의무도 있고 뭐 그 통지 의무도 있고 뭐 작성 의무, 보존 의무 되게 많잖아요. 다 업무 정지인데 얘만 유일하게 무슨 상취, 공개, 비공개. 자, 핵심어는 여기서 핵심어는 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 말.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포인트. 예. 언제 비공개할 거냐 이거. 언제 비공개할 거냐고. 언제 비공개해야 돼요?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했을 때. 그러면 우리 물어봐야 되나요? 누구한테요? 그래서 그거를 적나요?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서에 적어야 돼. 계약서에. 그래서 계약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가로가. 그래서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이거 하나를 택해서 적어야 돼. 그럼 만약에 공개라고 썼으면 공개해야죠. 공개는 며칠 안에 해야 됩니까? 공개는 7일. 이 공개는 7일 안에 공개를 해야 되고 만약에 손님이 비공개로 원하면 하면 안 되겠지. 예, 그렇죠? 예, 이렇게 두 가지 의무가 병존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20번. 국장은 개공상호 간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핵심은 뭐예요? 국장이요? 예, 국장 안 중요합니다. 예. 이거 가지고 함정 이렇게 잘 걸리지도 않지만 걸려봐야 틀릴 일은 없죠. 요 말. 예, 이제 문제 좀 풀어보시면 여기 함정 걸린다는 거 알 거예요. 누구 상호 간에? 개공 상호 간에. 자, 그러면 거래 정보망은요, 누구하고 누가 이용하는 시스템이에요? 개공과 개공. 그럼 여기에는 일반인은 못 들어가나요? 예, 아예 못 들어가요. 일반인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죠? 예. 일반인이 여기에 들어가면 누가 다쳐요? 일반인이 다쳐? 아니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거래정보 사업자가 다쳐? 거래정보 사업자가 어떻게 다쳐요? 500가트를 아니에요? 더 세. 지정 취소에 1년을 천. 그러니까 이 거래정보망은 일반인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누구만 이용해야 돼? 개공상호간. 예. 자, 그 다음에 이 거래정보망에서는요,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둘 다 할 수 있다입니다. 얘는요, 왜 하여야 한다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자, 일단은 업체가 많은데 이제 부가통신 사업자가 이걸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업체가 이거 안 하겠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별로 재미가 없다. 안 하겠대. 수익도 안 나오고. 근데 국장이 강제할 수 있어? 없죠. 그러니까 이건 지정 뭐예요? 할 수 있다. 근데 얘가 좀 중요하죠. 취소도 할 수 있다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자,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는 개별적으로 하잖아요. 한 명 한 명 취소하죠. 그게 어떤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아무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했다고 해서 영향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현재 이 거래정보사업자가 국장한테 지정받은, 즉 국가 지정업체가 12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12개인데 5개를 만약에 취소했다고 쳐봐요. 하여튼 취소 사유가 있어서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러니까 마치 서울에 우리 전철이 많잖아요. 9호, 몇 호선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9호선이 있다고 하면 4호선까지 운행 정지 명령을 때린 거야. 누가? 국장이. 그럼 우리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여튼 뭔 사유는 있었어. 아무튼 사유는 있었는데 느닷없이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운행 정지 명령을 딱 내린 거야. 그것도 한 달 동안. 그럼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미친놈이라고 하겠지. 그리고 완전히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이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는 신중하게 해야 돼. 어떤 사회에 영향을 좀 미치는 거를 좀 보고. 그래서 무조건 여기는 뭐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럼 시험 주문에는 뭐라고 걸겠어요? 하여야 한다, X예요. 하여야 한다, X. 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잠깐 쉬었다 하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0분만 쉬겠습니다.